영화 여인의 향기 다락실. 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 장학생으로 뉴잉글랜드 명문 사립 고등학교 베어드 스쿨에 다닌다. 부자인 친구들은 추수감사절에 스키 여행을 가지만 찰리는 크리스마스에 집을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그러다가 주말 동안 시각장애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가정집에 찾아간다. 그 노인은 바로 퇴역 군인인 프랭크 슬레이트였다. 그는 시각장애인의 다혈질이고 무례한 성격 탓에 찰리의 집안을 모욕한다. 찰리는 아르바이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광고를 낸 그의 조카 캐런이 여행을 가야 한다며 찰리에게 부탁해 찰리는 마음 악해져 수락을 한다. 사실 프랭크의 친척들은 프랭크를 모두 불편한 존재로 여겼고 프랭크도 조카 손주들에게 신경질적이라 조카 손주들도 좋아하지 않았다. 캐런은 프랭크가 겉으로는 이래도 속은 여린 걸 알고 있었고 여행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남편 부모님을 보러 가는 건데 같이 가자고 했다가 프랭크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한 거고 혼자 두는 게 걱정되어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다. 찰리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동기인 조지와 하교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교장의 전용 주차 공간에 페인트로 부비 트랩을 만드는 걸 보고 그들은 찰리와 조지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도망치는데 찰리와 조지를 한 교사가 목격한다. 다음날 부비 트랩이 터지고 교장은 차와 페인트를 맞고 개망신당하는데 목격자가 찰리와 조지를 교장실로 불러 사건의 범인을 실토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 경고한다. 교장은 조지를 보내고 찰리에게 가정 형편을 이용해 하버드 장학생 추천장을 써줄 수 있고 퇴학시킬 수도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한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찰리는 주말에 프랭크를 보러 가는데 프랭크는 조카가 여행을 가자마자 택시를 불러 찰리를 태우고 공항으로 간다. 티켓을 2장 샀다며 1등석을 타고 뉴욕으로 간다.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숙박하고 프랭크가 자살 얘기를 해서 찰리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지 못한다. 다음날 찰리와 프랭크는 프랭크의 형 집에 찾아가고 추수감사절 저녁을 먹으며 프랭크는 저질 농담을 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프랭크 조카가 발끈해 찰스에게 프랭크가 장님이 된 계기를 말해준다. 프랭크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지내고 장군감으로 지목될 정도로 총망받는 군인이었는데 다혈질 때문에 만취 상태로 수류탄을 뽑아 폭발해서 실명한 거라 말한다. 이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전역했다고 얘기하고 분노한 프랭크는 조카를 위협하고 형의 집에서 나간다. 다음 날 찰리의 고민을 들어주던 그는 찰리를 식당에 데려가서 도나라는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탱고를 춘다. 다음 날 아침 찰리는 무기력하게 있는 프랭크를 보고 생기를 찾아주기 위해 프랭크가 페라리를 좋아하는 걸 알고 페라리 매장에서 시승을 하러 가자 한다. 시각장애라 프랭크는 운전을 못하지만 생기를 찾는다. 페라리 매장에 가서 판매원을 구슬려 시승을 하고 찰리는 프랭크가 운전하게 해주지만 프랭크는 신나서 속도를 내다가 경찰에 발각돼 정차하는데 부자지간 연기를 하며 장님이라는 걸 들키지 않고 위기를 넘긴다. 영화 여인의 향기 결말. 호텔에 돌아온 프랭크는 찰리에게 시가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 나간 지 얼마 안 된 찰리는 수상함을 느끼고 호텔방에 가는데 프랭크는 육군 정복을 입고 머리에 총을 대고 있었다. 여행 온 것부터 해서 모두 자살 계획이었다. 찰리는 프랭크의 자살을 만류하는데 프랭크는 울부짖으면서 나가라 한다. 찰리가 인생이 엉망이라도 살아가야 한다며 인생이 소중한 줄 알아라 말하고 프랭크는 자기는 삶이 없다며 어둠 속에 있다면서 이해하냐 울부짖으며 찰리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지금 당장 하나라도 대지 못하면 너를 쏘고 자살하겠다고 말한다. 찰리는 내가 살면서 본 누구보다 탱고를 잘 추고 페라리를 잘 몰 수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답하고 스텝이 꼬이더라도 탱고를 계속 추라는 프랭크가 한 말을 다시 하고 프랭크는 총을 거둔다. 뉴잉글랜드로 돌아온 프랭크는 찰리를 학교에 내려주고 찰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 조지는 아버지와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찰리는 부모님이 바빠 혼자만 있다. 그런데 이때 프랭크 중령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자기가 찰리 보호자라면서 찰리 옆에 앉는다. 조지는 페인트 사건 범인을 지목하지만 눈이 나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찰리가 봤을 거라면서 찰리에게 떠넘긴다.
찰리는 의리를 지키면서 진술할 수 없다 하는데 교장은 조지를 칭찬하고 찰리를 퇴학시키겠다 한다. 이때 프랭크가 동료를 팔아넘기면 상 주고 의리를 지키면 벌 주는 게 무슨 법칙이냐며 자기 인생 경험에 비춰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게 리더의 자질이고 베어드 스쿨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라 말한다. 감동한 학생들과 징계위원회는 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조지에게는 상, 벌 어떠한 것도 없을 거라며 지목된 범인들에게는 정학을 줄 거라 선고한다. 발수갈채가 쏟아지고 찰리와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프랭크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조카와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한다. 옳고 그름이 아닌 삶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고 알려주는 영화 여인의 향기 제그테일, 기동기. 영화를 우리 삶에 빗대어 표현할 때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에 관한 질문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영화가 우리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이라고 답하곤 한다. 영화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을 직시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며 다양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를 위해 연출자는 다양한 연출 방법, 시각적 혹은 청각적 요소를 가진 여러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구색을 갖춰 알맞게 담아내기도 한다.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연출자는 이를 어떤 방향으로 색칠하고 어떤 수식어를 사용해 표현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꽤 재밌는 담론의 여지를 생성하게 된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며 여러 요소에 대해 갑론을 박을 논한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혹은 재미있다 재미없다까지도 함께 말이다. 마치 영화의 숙명처럼 느껴질 정도다. 영화가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한 번쯤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질 수 있겠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화가 삶을 닮아가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SF나 공포물처럼 현실과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인간의 상상을 통해 창조됐음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의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거다. 이 점이 바로 영화가 쏟아내는 여러 이야기가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그 기후의 개념을 아주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삶을 논하는 이유를 고민하자면 문득 떠오르는 한 작품이 있다. 마틴 브레스트 감독의 1993년작 여인의 향기는 삶의 무거운 질문에 대한 친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왜 굳이 제목을 여인의 향기라고 지었을까? 퇴역 장교 슬레이드, 알 파치노분은 여성에 대한 집착을 제법 보이는 인물이다. 영화 속에서 이 집착은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이는 촉각을 이용한 가벼운 터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각적 청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진한 후각에 그것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멀쩡한 눈을 갖고 평소 자신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던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시력을 잃어버린 거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걸 잃어버렸고 이는 즉 과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여성이 풍기는 향기라는 얘기와도 같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는 새로운 것과는 좀 다르다. 처음 만나는 여성일지라도 후각을 통해 얻는 향기로 인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처럼 영화는 그를 항상 과거에 빠져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한다. 화려했던 과거를 지녔지만 지금은 그걸 가질 수 없기에 그는 자신의 미래도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한다. 영화의 제목이 뜻하는 의미는 바로 향수, 나스텔저이다. 그 그리움을 끄집어내기 위한 인물로 바로 찰리, 크리스 오도넬뿐가 등장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돌이켜보자. 슬레이드가 호텔에서 총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할 때 찰리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를 저지하려 나선다. 이때 슬레이드는 찰리를 향해 총을 겨누며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그를 쏘고 자신도 죽겠다고 경고한다. 찰리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도 어차피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그와 함께 죽겠다고 맞서는데 이 긴장된 한 장면은 영화 속에서 단순히 상황이 제시하는 교훈을 안겨주는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 다시 말해 총이라는 기제를 이용해 찰리의 내면 변화를 간접적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듯하다. 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즉사할 수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가 극명하게 나뉘는 이 상황이 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사건과 연결되어 그의 심리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명확하게 그 개성을 뽐내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찰리는 학교에서 우연한 사고를 목격하면서 자칫 퇴학당할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서도 친구를 믿으며 이를 의지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심적 고통에 허우적대는 인물이다. 반면 슬레이드는 행동의 결단이 분명하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의 내면은 이미 윤리적인 부분을 넘어섰다. 살아온 과거가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 찰리에게도 그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서슴없이 얘기한다. 이 상반된 두 캐릭터를 한데 모은 건 이 영화의 장점이다. 두 사람이 섞여 서로 맞지 않는 성격과 행동들이 어떤 방향으로 합을 맞춰가느냐의 과정이 영화의 주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바로 탱고와 페라리가 등장한다. 스텝에 대한 사설은 나중으로 차치하더라도 두 기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도나라는 이름의 아가씨. 탱고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었으나 남자친구로 인해 탱고를 배우지 못했다는 그 아가씨에게 슬레이드는 자신이 가르쳐 줄 테니 우선 함께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두 사람은 무대로 나가게 되고 아무도 춤추지 않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아름답고 화려한 음악에 맞춰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낸다. 수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무대를 쳐다보지만 시력을 잃은 슬레이드는 남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춤을 춘다. 여기서 찰리가 얘기한 그가 살아야 할 기육 하나가 등장한다. 그가 바로 탱고를 잘 춘다는 사실 말이다. 두 번째 기제는 이탈리아를 빛내는 명품 스포츠카 페라리이다. 그렇게나 몰고 싶었던 스포츠카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페라리를 슬레이드는 달콤한 유희로 대여하고 만다. 여기에 찰리가 그에게 운전대를 내어준 것도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페라리가 어떻게 되든지 죽음의 기운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슬레이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이끌기 때문이다. 이게 그가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로 나서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페라리를 그 누구보다 아주 멋지게 운전할 줄 안다는 바로 그 사실 말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기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회의에 다시 사로잡히고 말지만 그런데도 이 두 가지 기제는 그에게 아주 묘하고 특별한 기운을 선사한다. 앞에서 영화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여기서 논쟁은 대상과 행동,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힘이자 자격이라는 논리다. 이는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해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두려워한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면서 부딪히는 것도 많다. 슬레이드가 도나에게 건넨 그 말 한마디, 스텝이 엉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니까요. 가 아주 뜨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살면서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는 것, 그 자체도 인생이고 그 자체가 삶을 만든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내가 만드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과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이다. 우리 삶은 언제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공해서 찾고 있다. 마치 만들다 만 것을 미완성으로 단정지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실패한 것도 인생이고 만들다 만 것도 인생이다. 높고 낮고 크고 작은 비교의 중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삶을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에 어떤 자격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린 하나의 삶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삶이다. 영화는 계속해서 얘기한다. 영화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아닌 삶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고 말이다.